안녕하세요. 김진선입니다. 맨유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가 운영 중인 팟캐스트에 깜짝으로 해버지 박진서 선수가 언급이 됐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미켈이 꼽은 상대하기 까다로웠던 선수로서 언급이 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이 게스트로 등장한 미켈은 누구냐? 풀네임은 존 오비 미켈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첼시에서 약 11년간 활약했던 미드필더입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활약을 했고요. 첼시 소속으로 372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선수 시절의 대부분을 첼시에서 보냈던 선수기도 하죠. 이렇듯 첼시에서 오랜 시간 활약한 미켈이 꼽은 상대하기 어려웠던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언급된 거 더욱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퍼디난드는 미켈에게 물어봤습니다. 무리뉴가 첼시를 이끌 때 혹시 맨유를 상대할 때 누구를 조심해야 하고 누구를 막으라고 말한 적이 있냐? 그런 선수가 있다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켈은 일단 웨인 루니 선수를 가장 조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루니는 정말 멋진 선수고 기술적으로 아주 좋고 신체적으로 강해서 솔직히 말해서 볼을 빼앗을 수 없었던 선수라고 말했고요. 그렇기에 무리뉴 감독은 미켈 너는 루니를 주시해야 해. 비록 그가 측면으로 빠지고 있더라도 너는 그를 주시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루니는 항상 공을 얻고 회전하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 선수기에 주시하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어서 나머지 한 명으로는 박지성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성은 절대 지치지 않았다.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움직이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를 항상 시야에서 놓치지 않아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상대하기 어려웠던 선수로 루니, 박지성을 꼽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퍼디난드는 나야 박지성을 항상 고평가하는데 당시 첼시 선수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박지성에 대해 언급을 했다니 굉장히 놀랍다며 감탄을 표했고요. 이어 미켈이 언급한 말이 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만약 현재 감독이라면 모든 측면 선수들에게 박지성의 영상을 보게 할 것이라고 극찬한 것인데요. 공이 닿기 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공이 발에 왔을 때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혹은 공간으로 차놓는지 봐야 하고, 이에 있어서 박지성 선수가 최고의 본보기 영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성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정말 최고였고 타이밍, 지능, 속도, 압박면에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며 찬사를 보낸 것인데요. 이어 평범하게 축구를 보는 사람들은 박지성의 그런 장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헛다리를 짚거나 발바닥 개인기를 쓰는 선수가 아니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덜 부각이 될 수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문제를 일으켰고 확실히 재능 있는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켈은 이에 공감하며 그게 박지성이 맨유의 중요한 경기마다 출전한 이유라고 본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빅게임에서의 그의 활약을 볼 수 있었고 그는 또 그런 큰 경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칭찬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은퇴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7월이죠. 이탈리아의 축구 소식을 보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최근 박지성 선수에 대해 긴 장문의 글을 업로드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페이지는 5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대형 페이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 이 박지성 선수를 언급하고 극찬하는 데 있어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박지성 선수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사실상 그의 근본적인 공헌들이 종종 과소평가되었다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마도 경기장 안팎에서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진 않았지만 알렉스 퍼거슨 경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음을 또 설명했고요. 이어 박지성 선수의 과거 일화까지 꺼내면서요. 어렸을 때 그가 보통 키가 작다는 이유로 많은 대학에서 버림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의 실력을 보면 확실하게 그를 놓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는 1년이 지난 후 본인의 팀과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자리를 잡았고 18살이 되자마자 올림픽 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듬해는 바로 국가대표팀에 데뷔하기도 했다며 사실상 그의 능력은 정말 훌륭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하는 등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하게 해줬고 월드컵 이후에도 PSV로 이적해서 에레디비지 우승을 차지했고 챔피언스 준결승이라는 영광스러운 목표까지 달성했다며 그를 칭찬했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우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던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축구 역사상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인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였다며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니까요. 네, 해당 게시물의 댓글 반응도 뜨겁습니다. 심지어 영국이 아닌 이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박지성 선수를 극찬하는 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해당 댓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빵을 먹고 위닝을 하며 자랐던 우리에겐 그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고요. 위닝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 박지성 선수를 잊을 수 없다는 말이겠죠. 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박지성이 이 퍼거슨 경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라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대축구계에서 천재라고 불리기 위해 단 3경기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다고 표현하면서 이 선수는 정말로 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팬은요, 제 생각에 이 박지성은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선수라며 찬사를 보냈고요. 또 한 댓글에서는 저는 2005년 당시 산시로에서 열렸던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그의 경기를 라이브로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게 매우 깊은 감명을 주었던 뛰어난 선수로 기억하고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한 팬은 뛰어나지만 정말 과소평가가 된 선수라고 생각하며 그의 능력은 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해야 된다고 공감을 표했고요. 또 한 팬은 앞서 언급된 것과 비슷하게 위닝에서 앨런 스미스와 함께 정말 최고의 선수였다. 본인이 위닝을 할 때 정말 좋아했던 선수라고 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팬은 제게 그는 매우 뛰어난 선수였고 맨유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다며 애정을 표하기도 했죠. 네, 이에 이탈리아 매체인 아레아 나폴리에서도 해당 내용을 조명하며 또 덧붙여서 퍼거슨 경이 박지성 선수에게 언급했던 내용까지 함께 보도를 했는데요. 2011년 5월 28일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끌었던 바르샤와 치렀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후 퍼거슨 감독은 만약 박지성으로 하여금 메시를 마킹하게 했다면 저희는 아마 바르샤를 이겼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물론 이 가정은 가설이기 때문에 실현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퍼거슨 감독이 다재다능한 박지성 선수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루니 선수 역시 아무도 박지성 선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말도 안 되고 그와 함께 뛰었던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알 거라고 말했다며 해당 부분도 덧붙였는데요. 네, 실제로 루니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만약 12살 어린이에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에 대해 물어보면 당연히 그는 맨유에서 뛴 매우 뛰어난 선수일 거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지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누군지 아마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성과 같이 뛰어본 우리 모두는 우리가 거둔 성공에 있어서 맨유에서의 거둔 성공에 있어서 그가 호날두만큼이나 중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박지성과 뛰어본 사람은 그가 맨유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알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겠죠. 해당 내용은 ESPN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루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맨유 전 동료들의 인터뷰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박지성 선수인데요. 스카이 스포츠 패널로 나가고 있는 게리 네빌 선수가 맨유와 첼시전을 지켜보면서 박지성 선수를 언급해서 또 화제였습니다. 이 박지성과 같은 선수는 팀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며 맨유의 균형을 잡아줬던 존재였다라고 또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어 퍼디난드 역시 첼시의 허리를 박지성에 또 비유하면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첼시는 공이 없어도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이 많다. 내가 맨유에서 활약했을 때 박지성이 했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라면서 박지성 선수를 굳이 언급을 하면서까지 첼시를 또 칭찬한 것인데요. 박지성은 최고의 오프더블 소유자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캉테와 마티치의 기량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도 맨유 시절 중원은 마이클 캐릭과 폴 스콜스가 맡았다. 현재 첼시는 마티치와 캉테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에겐 또 박지성 같은 선수도 있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박지성 선수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팟캐스트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내가 어린 선수들에게 이 그라운드 위에서 움직임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박지성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첼시에서 페드로가 비슷한 역할이지만 아직은 박지성까지의 움직임만큼은 따라오지 못했다. 그처럼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며 모든 비율을 다 박지성 선수에게 맞춰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동료들에게도 정말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는 박지성 선수고요. 사실 리오 퍼디난드는 박지성의 팬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꾸준히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박지성 선수에 대한 애정을 표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2019년 본인이 올렸던 SNS 게시물을 보면요, 박지성은 EPL가 맨유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2019년 베트남에서 한 기업이 참가한 길거리 축구 행사에 참가했던 모습인데요. 당시 리오 퍼디난드, 루이스 피구, 디디에 드록바, 호베르트 카를로스 등이 함께했고요. 행사 후 퍼디난드는 박지성과 함께 어깨동무를 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해당 글로 박지성은 EPL가 맨유에 가장 가치 있는 계약이라고 또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어 밑에 게시글을 보시면요, 맨유에서 4차례 프리미어리그 우승컵 이모티콘 보이시죠? 4차례 우승, 또 커뮤니티 실드 4차례 우승, 3차례 리그컵, 1차례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클럽 월드컵 우승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박지성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계약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댓글방도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모두들 인정을 하는 반면 이 에브라의 댓글이 또 유쾌하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질투심을 표하기도 했죠. 박지성 선수는 너의 브라더, 너의 형제가 아니다. 그를 혼자 두게 냅둬라.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던 부분을 조금 질투심을 표하기도 했고요. 사실 에브라 선수와 박지성 선수가 절친으로 꼽히니까요. 또 영국의 더선도 공식 계정을 통해 정말 박지성은 심각하게 과소평가가 된 선수다. 그는 완벽한 선수였다고 또 댓글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박지성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B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도요, 나는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AC 밀란을 상대했을 때를 기억하는데 당시 피를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에게 피를로의 집중 마크를 지시했는데 아마도 피를로는 다음날 아침에 본인이 일어났을 때까지도 박지성이 침대 밑까지 따라왔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이다. 그만큼 정말 박지성이 피를로 완벽하게 마크했었다라는 부분을 칭찬했고요. 그만큼 박지성 선수가 정말 잘했다고 찬사를 날린 것이기도 하죠. 실제로 당시 박지성 선수는 밀란과의 2009-2010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피를로 선수를 90분 내내 꽁꽁 묶어내면서 사실상 맨유의 3대2 승리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절친으로 꼽히는 에브라 선수 역시 박지성 선수의 칭찬을 또 남기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친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퍼디난드와 함께 출연한 이 팟캐스트 채널에서 박지성 대 나니 둘 중 누굴 고를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에브라 선수는 나니 I love you 하면서 먼저 애정을 표한 다음에 하지만 제 친구 지성이를 고르겠습니다라고 선택은 박지성 선수를 꼽았습니다. 이어 박지성은 맨유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정말 지능적인 플레이를 펼치던 선수였고 확실한 타이밍에 정확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직접 필요한 공간에 찾아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성 선수와 함께 뛰면 정말 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퍼디난드 역시 물론 나니 선수가 잘하긴 했다며 트레이닝 때 1대1로 나니 선수와 플레이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리블, 크로스, 슈팅, 결정력까지 모두 훌륭했던 선수임이 확실했다는 부분이죠. 사실상 박지성 선수는 그런 면이 조금 부족했다고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화려한 스킬들이 좀 부족했지만 그렇지만 박지성 선수를 꼽는 데 이유로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플레이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를 꼽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요. 이를 듣던 에브라도 역시나 공감한다며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구단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 찬 선수였다. 나니한테는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볼 수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를 꼽은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비교 대상이었던 이 나니 선수 역시 박지성 선수의 칭찬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올해 7월 이 슈퍼러브에 깜짝 출연했던 나니 선수가 박지선 선수에 대한 칭찬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박지선 선수를 아주 어메이징했었다고 표현을 하며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판타스틱하고 프로페셔널했다고 설명하며 정말 좋은 친구였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나니 선수도 숫기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에브라랑만 좀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에브라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박지선 선수도 함께 친하게 지냈고 서로 함께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뭐 두루두루 친하기보다는 소수로 또 많은 관계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박지선 선수는 가까이 지냈을 때 마음도 열어주고 이야기하는 좋은 친구라면서 칭찬을 했고 또 옆에 있으면 항상 배울 점이 있는 선수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경기에 앞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그는 정말 특별했던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맨유 소속으로 이 아시아에 방문했을 때의 기억도 떠올리면서 박지선 선수가 정말 대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맨유 선수들은 박지선 선수를 한국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선 선수가 공만 잡으면 모두가 소리쳤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경기할 때는 홈팀에서 경기를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명 깊었고 잊을 수 없던 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구계의 많은 선수들에게 언급이 되는 박지선 선수고요. 그만큼 정말 대단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해버지 박지선 선수를 뒤를 이어서 또 한국 선수들이 맹활약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 또한 미래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정말 계속해서 칭찬받는 또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축구 관련된 다양한 소식 한준TV에서 계속 전달 드릴 테니까요. 영상으로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